38번. 농촌 관광이 사회 경제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뭐 도덕 문제나 마찬가지죠. 3번이 바로 답이란 게 보이죠. 농촌 관광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농촌과 도시의 상호 단절로 농촌이 몰락을 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예.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지겠죠. 즉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기반의 강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예, 관광을 통한 수입 증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뭐 다시 한번 뭐 말하지만 사회 경제적 효과예요. 이제 경제적인 것만 따져본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 강화로 이어지겠고, 당연히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과 관련된 것은 도시민의 정서 함양, 농촌의 어떤 그러한 좋은 정서, 각박한 도시보다도 그 다음에 상호 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9번 개체 지역과 문화관광축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산, 충남 금산이죠. 홍삼이 아니죠. 금산하면 임삼 축제죠. 예. 뭐 참고로 인삼으로 유명한 데는 여기도 있지만 이제 뭐 옛날부터 뭐 북한의 개성, 뭐 여기는 시험 축제 안 되겠고, 강화도도 인삼이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청, 경남 산청은 지리산 쪽이 되겠죠. 산 약초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지리산 한방 약초 축제.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 예, 물 좋죠. 이런데 송어 잘 자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경기 연천 뭐 전곡리 유적이 유명하죠. 그래서 구석기 축제가 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금산이고, 금산은 홍삼 축제가 아니라 인삼 축제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제일 먼저 전남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남 한평 뭐 고구마로 유명한데 여기 나비 축제가 유명하고, 영암에 보면은 이제 그 백제, 옛날 고대 백제에서 이제 왕인 아직기 나오죠. 그 왕인이 일본에 뭐 한자 유학을 뭐 전수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박사 왕인 그 고향이 전남 영안이라기 때문에, 예, 이러한 걸 하고, 영광하면 굴비가 유명하죠. 예, 법성고 굴비 축제. 김제, 호남 평야의 대표적인 도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전북이고, 끝없이 넓은 평야 지평선 축제. 무주, 아주 청정하시죠. 무주, 예, 반딧불 축제. 그 다음에 진안,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요 진안도 홍삼 축제가 있네요. 예, 금산은 인삼 축제고. 그 다음에 경기도 보면은 뭐 화천 유명하죠. 산철호 축제 해외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평창의 송호 축제, 물이 아주 맑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경기가 아니라 저기, 예, 강원도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경기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열이죠.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일산이 그 호수공원인데 여기 장미 축제가 있고. 다음 경북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영주는 최초에서 온 백운동 서원, 서수 서원이 있죠. 선비문화, 예,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그리고 풍기도 인삼이 유명하죠. 예, 인삼 축제. 그다음에 상주는 곶감이 유명하죠. 대구 양령시 유명하죠. 한방문화 축제. 서울에서는 경동시장에 그 양정시장이 있죠. 울산은 이제 고래가 옛날에 많이 잡혔나 봐요. 장생포 고래 축제. 그다음에 경남 산청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 그다음에 하동은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은 차가 유명하죠. 야생차 문화 축제. 그다음에 부산 기장, 예, 멸치 축제. 그다음에 충남 서산, 자, 서산 육종 마늘, 서산 어리굴젓 유명하죠. 여기도 국화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논산 딸기 축제, 예,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근산 인삼 축제. 그다음에 보령 머드 축제. 그다음에 충북 음성의 품바
그 공연한 예술 있죠. 품바. 예.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40번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유산이 아닌 것은, 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뭐 등등등이 있지만 복합유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유산. 자, 국가유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문화유산,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처럼, 예, 같은 개념이 없는데, 그 다음에 자연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이 있다. 자,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 결의 전지성 및 국민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죠.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뭐 자연유산, 뭐 세계유산이 문화유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무형유산,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예, 무형의, 예,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예, 그래서 무형, 자연, 무형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화의 산물이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1번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문화유산 하면 뭐 국보, 보물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국가유산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이걸 잘 규정하고 있는데, 예, 유형 문화유산 이게 뭐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 기념물, 뭐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등등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속문화유산, 예, 뭐 의복이라든지 어떤 가옥 양식이라든지 우리 민속과 관련된 민속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화유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형, 그 다음에 기념물, 그 다음에, 예, 민속문화유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형유산은, 문화유산은 이제 유형의 것들이 대부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진짜 그 어, 인간의 어떤 문화적 산물과 하는 것이 유형 문화유산이 됩니다. 뭐 무슨 건조물, 전적, 고문서 등등등등. 예. 근데 이제 기념물은 그 다음 같은 게 있어요. 그 무슨 절터라든지 옛 무덤이라든지 조개 무덤, 주로 이제 사적지와, 예, 그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시설물이에요. 예. 그 옛날에 뭐 무슨 옛 무덤이라든지 절터라든지 무덤 뭐 이런 거, 터, 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념물이 나오는 그 공간에서 하나하나의 그 유형의 그런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유형 문화유산이고, 거기와 관련된 터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기념물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민속문화유산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풍속 뭐 이런 걸 이해하는데 필요한 건데, 의복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무슨 농기구, 뭐 무슨 제사 도구 뭐 등등등등 국민생활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거 크게 유형,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무형유산에 해당하는 거, 방금 것은 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거 찾으면 돼요. 뭐 기술 같은 게 그렇겠죠. 음,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예. 자, 그런데 풍속이나 관련되는 의복, 기구, 가옥은 유형이죠. 이건 다. 예. 풍속과 간섭게 하는 것이 아까
민속문화유산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리을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다 빠지면 2번이 되겠네요. 전통적 공연예술, 무용이죠. 공예, 미술 등 전통 기술, 기예, 무예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 등이 무형유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형유산은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 세 군데가 있죠. 어디냐? 여기 나온 전남 화순, 전북 고창, 그다음에 인천 강화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뭐 여기는 이제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이죠. 흔히 보는 뭐 이렇게 생긴 거고, 전북 고창이나 전남 화순은 이렇게 다리가 좀 짧은, 예, 남방식 계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군데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예, 인천 강화. 논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충남 논산 2번이 되겠네요. 세계유산 등재된 유적지 경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자, 의계가 세계 기록유산이죠. 작성된 시기 뭐 조선 왕조 의계로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외규장각 도서 정조 때 만들어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의계에 대해 살펴보면 정식 명칭은 조선 왕조 의계다. 왕실 혼이나 국장 등 국가의 여러 행사와 절차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 강화도 외교정에 보관된 많은 수의 의계를 약탈했다. 자, 외규장각 도서는 2011년 모두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산 모시짜기. 한산 모시 유명하죠. 옳은 것은 충남 서산이 아니라 서천군이죠. 서천. 서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옷에 한정된 의류 제작이 되고 있다. 뭐 모시 속옷이 많지만 모시 겉옷도 많죠. 그래서 한정된 속옷에 한정된 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끄는 간의 수공 형태. 모시짜기는 아무래도 여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정답은 4번인데 이런 건 기술과 견험이 세대에 걸쳐서 전수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산 모시짜기 다시 한번 보면은 아무래도 모시 짜는 거, 길쌈 뭐 이런 거 여성을 중심으로 기술이가 경험이 전승이 되었다. 속옷을 뭐 겉옷, 애출복에까지 다양히 지정된다. 자, 이거는 국가무형유산도 되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지정이 되었다. 네. 다음, 무등산권 지진공원이 분포된 지역인 광주 무등산이 유명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경계 지역이에요. 대부분 뭐 국립 뭐 공원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뭐 등등등 이런 산 그런 데는 이제 대부분 경계 시군 경계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등산 지질공원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광주 광역시는 많고요. 그 무등산이 광주에서 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화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은 광주에서 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데 이건 뭐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면 잘 모르죠. 그래서 뭐 대충 제가 아는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광주라고 하면은 이쪽이 이제 장성이 되겠고 이쪽이 담양이 있고 이쪽이 이제 화순이 있어요.
그래서 무등산이 아마 이렇게 분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쪽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지질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 지질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등재를 시작해서 현재 많은 곳이 이제 지질공원으로 지질학적으로 좀 중요한데 뭐 무슨 화산 지형이라든지 뭐 화강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제주도는 뭐 유명한 화산 지형이죠. 예. 그래서 또 울릉도, 독도도 화산, 대부분 화산 쪽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부산 지질공원, 강원 평화 지역에 있는데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 DMZ 쪽에 예,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북의 청송 지질공원, 그다음에 무등산권, 광주광역시 담양, 화순, 장성은 아니다. 한탄 임진강, 특히 이제 한탄강 같은 경우도 여기도 화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 전북 서해안권, 여기는 이제 고창 부안, 그다음에 경북 동해안권에 바닷가 쪽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이 있다. 네. 자, 다음 종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종묘라는 것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이죠. 자, 그리고 이 종묘 행사 때 나오는 음악과 무용, 의식 이런 것을 우리는 종묘 재래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례와 음악, 무용이 잘 조화된 전통 의식과 행사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은 궁전이나 불사의 건축과 같이 화려한다. 자, 이거는 종묘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종묘로 가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신주를 모신 곳이다. 제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려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궁전, 불사, 사찰같이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다. 예, 되게 심플하고 특히 종묘 정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길어요. 예, 근데 단순한 것이 아름다워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그래서 니은 빼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종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는 이제 두 개 전각으로 돼 있는데 정전과 영영전. 흔히 알고 있는 종묘는 보통 이 정전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 49개를 모셔 제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영전은 이제 추전 쪽이 돼요. 추전 왕과 왕비 등 32의 신주를 안치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했고, 종묘 절약이라는 것은 의례 플러스 음악 무용이 잘 조화됐다.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지정이 됐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8번 단청에 사용하는 기본 5가지 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단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붉은단, 푸를천. 그러니까 적색하고 청색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고, 자, 그 방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 가장 기본 색깔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 있느냐? 흰색하고 백색하고 검은색, 흑색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적색, 청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색이 있습니다. 예, 황색만 조심하면 돼요. 예, 녹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방위를 5군데 이제 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청적, 파랗고 빨갛고 누렇고 검고 흰, 이 5방색인데, 예, 이제 방위와 관련되어 있고 동서남북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벽사, 사악한 걸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9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갯벌이 지정이 됐어요. 자, 갯벌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죠. 그 보존을 위해서 지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인간 활동과 문화의 다양성. 여기서 뭐 양식업이라든지 채취업을 많이 하죠. 그런 다양성 보여줄 수 있죠. 맞는 내용이고. 자, 갯벌 지역의 지형 지질학, 해양학, 기후학적인 조건들은 복합적으로 조합이 돼서 철새를 포함한, 철새가 또 여기 오죠. 갯벌 생물들의 다양한 서식지를 발견했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모두 다 맞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에서 살펴보면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보존되어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에 지정이 됐고, 지형지질학, 해양학, 기후학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철새들을 포함한 갯벌 생물들의 다양한 서식지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인간활동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디가 있느냐?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 신안 갯벌 전남, 또 보성 순천 갯벌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유산 중 지정권자가 동일한 유산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국가 지정 문화유산에 보면은 뭐 국보, 보물, 뭐 등등 천연기념물, 명승 뭐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유산이다. 너무 이렇게 좀 광범위한 의미의 그러한 정의를 내린 그런 자리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닙니다. 자, 지금 나온 국보, 보물, 뭐 천연기념물, 명성 이러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1번이 되겠고요. 그 이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산 지정권자를 보면은 자,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지정을 하고 여기에는 국보, 보물, 아까 나온 명승, 그 다음에 뭐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민속문화재, 예,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예, 사적도 있고, 예, 뭐 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을 수도 있죠. 예, 이런 게 되겠고, 자, 시도 자연유산이 있어요. 시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이나 이제 명승,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역사적 가치보다는 어떤 그 자연적 가치죠. 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의미 있는 거잖아요. 희귀하다든지 어떤 역사적 뭐 그런 가치보다도 이런 것이 아닌 자연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보보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연유산이 아니죠. 그러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자연유산 자료, 자, 그게 그 모두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연유산 중에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명승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치가 좋다는 거죠, 명승. 그런 것 중에서 역사적, 경관, 학술적 가치가 인정이 되어 그런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유산을 시도 자연유산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5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관광자원 해설편까지 마쳤습니다.